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 변이가 확산될 때 나도 정말 사고 웃어봐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급증했습니다. 8월 첫째 주만 해도 8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발생했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 조짐이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작년처럼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건 아닌가 우려감도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팀장님, 현 상황 좀 어떻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주변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지. 좀 이제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사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5배 넘게 증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사실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점점 주변에서의 확진자 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입원 환자 수라든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실제 의료진 자체가 휴진이라든지 좀 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걱정거리는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다 보니까 확진자의 규모 추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특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도매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원래는 1,000원대였는데 3,0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품귀에 대한 현상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진단키트가 좀 품귀라는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올림픽 끝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WSO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양성률이 20%대라고 해요. 전 세계 평균이 1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 현재 파리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다시 한번 귀국을 하게 되면은 좀 관련했을 때 확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지표를 보면 주변에 한 명씩 딱 걸리기 시작해서 우후죽순 걸리면 진짜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많은 거구나. 뭐 데이터 말고 인간 지표가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유럽 파리올림픽 끝내고 나서 귀국하면 이거 파장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이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 또 종목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품귀 현상이 좀 이번에도 벌어질까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이 코로나19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영광을 되찾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들고 계셨는데 물렸던 분들은 지금이 탈출 포인트로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코로나 때 유행 당시처럼 지금 돌아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의 어떤 좀 테마성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고 이거를 쭉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가격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워낙 고가에서 지금까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승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윗골이 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던 원인 자체가 시장이 워낙에 주도주가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 그 단타성 수급들이 갈 곳이 없고 또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좀 방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중심으로 좀 이 단타성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일단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속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수급이 옮겨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디까지나 좀 종목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추억의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도 좀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일단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귀 현상은 없을 거다. 뭐 그렇게까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신사업하고 있는 종목들, 업그레이드 된 종목들 위주로만 단기적인 접근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서울제약, 백광산업 급등세 나오고 시노팩스도 지금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 코로나만 붙으면 작년에는 쭉쭉 가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다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그래서 유의사항이 좀 없을까 이런 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당장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도 네, 시장이 그래도 이러다 좀 보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가장 먼저 축포를 터트린 기업이 수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진단키트 관련했을 때 코로나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기업이 수젠텍이라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이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혹은 개별적인 이슈 한두 개 덧붙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100%에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집했던 물량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많이 올랐으면은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도 그렇고 뭐 혹은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그 뜻은 코로나 쪽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이 한 바퀴 쭉 돌았다라고 보면은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무리하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꼭대기에서 이제 꼭대기보다는 좀 평단가까지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끝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에서 좀 얘기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은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삼바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바는 지금 코로나를 기회로 황제주 등극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가고 있거든요. 모멘텀이랑 주목해 봐야 될 또 포인트, 앞으로의 성장 속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주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100만 원 이상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려왔었습니다. 네. 일단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뒤따라가는 게 일단 셀트리온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전고점이 한 100만 원 선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CDMO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평균 9%대 성장할 걸로 지금 뭐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11월 달에 그 생물보안법 통과가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일단은 지금 CDMO 글로벌 산업으로 봤을 때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점유율이 한 4등 정도가 됩니다. 1등이 론자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혼자 점유율 한 2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카탈란트라는 기업이고 3등이 이제 우시라는 그 기업인데 2등 같은 경우에는 카탈란트가 이제 노보노디스크한테 지분을 좀 매각이 되면서 이제 거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캐파를 다 할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 생물보안법 안에서 이 우시를 콕 집어서 좀 배제할 걸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등과 3등의 점유율이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4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글로벌 탑10 안에, 탑3 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또 5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되고 가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네. 발음이 다들 너무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의약품 순위로 봤을 때 2등인 휴미라라는 그 제약품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좀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세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만 원 이상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에 거의 장기간 동안 2020년도부터 박스권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유지를 해왔던 수주 물량 자체가 한 2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20억 달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주 물량이.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4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규모가 이미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이전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안고 가는 돛담배네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백만로직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매력도가 충분하다라는 것들의 장점은 하나하나 또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CDMO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2025년에 대한 공장 또 이야기들까지 정말 장점과 매력 포인트가 많은 건데 한번 주가가 정말 가는지 이 점까지도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살펴본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금리 인하도 사실은 기대 한몫을 하면서 업황 자체의 분위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전망까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도 가장 또 중요 포인트를 볼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실적이 안 나온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혹은 라이센스 아웃 마일스톤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혹은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현재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앞으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높은 뭐 ADC 쪽에 대한 기대감 높은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테마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일부만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지난 3월과 비슷하게 바이오 섹터 전반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는 계속 봐야 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바이오가 긍정적이라고 하나 내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을 굳이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고가권에 있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혹은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질문지에 금리에 대한 전망은? 이라고 되었는데 물론 미국 9월에 금리 인하하겠죠. 지금 빅컷을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시가 된 상황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인하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우리나라가 인하를 하기 위해선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주도 섹터로 당연히 또 여기 또 바이오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바이넥스, 알테오젠, 삼바까지도 탑픽 3주로 하나하나 짚어주신 건데, 그럼 이지훈 대표님이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실지도 궁금할 것 같아서요.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굵직굵직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 뭘 뽑으셨을까요? 바로 녹십자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이야기 그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녹십자라는 종목은 좀 잘 갔고요. 사실 시장 대비로도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종목이 진짜 찐 수혜주가 아닌가? 찐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왜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일단은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녹십자, MS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얘기를 할 때 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녹십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녹십자가 최근에 이 리포트들 보면은 이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상향 조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자체를.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선천성 면역 결핍증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리글로라는 이제 제약품인데 이 의약품이 미국 쪽으로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앞으로의 매출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미국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나올 걸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선천성 면역 결핍증 시장 자체가 16조 원 정도 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시장이 점점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년 기준으로 해서 3년 뒤까지 한 27조 원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걸로 현재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안에 미국까지 진출을 성공을 한 상황인 만큼 좀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녹십자가 하고 있는 알리글로 자체가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을 때 17세 이상 대상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16세 이하의 그 소아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 소아에 대한 이 적응증 자체를 지금은 3상 임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26년도에는 3상 임상 결과가 발표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 만큼 이 파이프라인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주가상으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중국 법인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다 철수를 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파트너사 체제로 좀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각에 따른 유동성도 확보를 했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미국 시장에 더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어떤 개선 속도도 더 가파를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녹십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매출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의 규모는 얼마나 더 커질지가 좀 기대되는 지금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너튜브에서도 녹십자 진짜 오래 참았다. 23층에도 사람 있어요 하셨는데요. 앞으로 거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녹십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